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정부가요, 맥주나 소주와 같이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개편합니다. 50년 만입니다.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맥주와 막걸리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제 맥주 업계에서는 말이죠, 이번 개편이 국산 맥주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세 개편, 우리가 마시는 맥주 한 캔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이게 그 맥주 관련된 그 세금 관련해서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가세는 맥주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 인건비, 간접비 등을 모두 세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고요. 네네. 종량세는 리터당 얼마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그러니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떨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맥주값이 좀 떨어진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약간 맥주마다 약간씩 틀린데 네네. 수입 맥주 중에서도 그 고가로 수입되는 수입 맥주는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이고요. 예. 저가로 수입되는 맥주는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국산 맥주, 일반 브랜드 맥주는 뭐 비슷할 것 같고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다 조금씩 좀 달라요, 보면은.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세 가지의 주류세 개편안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전체의 대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식. 네네. 맥주, 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 그리고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 막걸리 외 주종은 시행시기 유예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네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맥주와 막걸리는 영내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은 시행 시기를 5년 유예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맥주와 막걸리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주는 여전히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소주 예를 들자면 더하나 위스키 이런 것들은 가격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좀 더 인상될 가능성이 그럼 있겠네요.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현재 그 정부 방침에 수제 맥주 업계에서는 그러면은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맥주 업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맥주 종량세로 전환되는 것 같다. 환영하는 분위기고 거의 축제 분위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축제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보면 그동안 이런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은 수입 맥주들 생각보다 좀 가격이 많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맥주 값은 그렇게 썩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맥주 애호가들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한마디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세금 체계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세를 적게 내는 구조여서 그 국내에서 여러 가지 싸게 가격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있었고. 네네. 일반 브랜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쌌지만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종가세 하에서는. 네네. 그래서 마트에서 4캔에 10,000원이라는 그런 구조에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예. 이게 지금 세금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 종량세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요? 영무 용역에 따르면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 리터당 840.62원을 적용하면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이 1.8%,
소규모 수제 맥주의 납부세액은 13.88% 감소할 것입니다. 네네. 다만 생맥주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생맥주만 세율을 낮춰주는 일명 호외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네. 생맥주는 대용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병캔 맥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고하는 종량세로 바뀌면 리터당 세금을 매겨 결과적으로 가격이 지금보다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금 지금 종량세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리터당 840원 정도 이제 이게 적용을 하는 것이 국내 맥주 같은 경우에 주세 납부액이 1.8%라는 얘기예요? 1.8% 예, 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싸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그만큼 싼 가격으로 앞으로 맥주를 살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세금이 줄어들 테니까요. 예.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조금 국산 맥주 같은 경우에도 병캔 같은 경우에는 주세 부담률이 1.8% 전체를 따지면 싸지긴 하지만 네네. 네, 병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싸지고 아까 생맥주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출고 가격을 그대로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 틀려서 그 가격이 다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접 그 맥주를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 이제 4캔에 10,000원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제 맥주가 4캔이 아니라 뭐 작은 병 한 3병에 10,000원 뭐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 수제 맥주도 한 4캔에 10,000원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4캔에 10,000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율이 평균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13.88% 내려가기 때문에 예. 네, 업체 사정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겠지만 수제 맥주에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중소기업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세금이 내려갔을 경우에 출고가에 이것이 반영이 되는가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내려갈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지 이거는 지금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지금 그 맥주 시장이 가격 경쟁에서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맥주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브랜드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이나 캔 같은 경우에 그 인상 요인들이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네네. 그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예.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격 문제에 관련해서 뭐 질문은 뭐 이 정도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같은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예를 들자면은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 꼭 값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맥주와 외국 그 맥주를 비교했을 때 썩 그렇게 소비자들의 기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입 맥주가 맛있기 때문에 그 사서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산 맥주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평가가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브랜드 맥주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맥주 종량세가 확정된다면 다양한 수제 맥주를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력을 일단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맥주의 국산 맥주의 어떤 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맥주 종량세가 실시되면 수제 맥주 창업과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내 수제 맥주 개발이 그 활성화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말이죠. 국내 맥주, 수제 맥주 뭐 이런 쪽의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활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 수제 맥주는 이미 그 국제적인 수준까지 맛이나 뭐 질이 향상됐다고 보고요.
다만 뭐 유통 경로나 또는 소비자들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금만 더 내려간다 그러면 아까 들었던 것처럼 유통 경로가 이제 확보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마트나 편의점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맥주들이 많이 향상됐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내 맥주 같은 경우에 보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국내 맥주 브랜드의 이름들도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레벨이 붙은 그런 맥주들도 많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예. 그동안 맥주 시장에서, 국내 맥주 시장에서 해외 맥주 시장과 같은 정도로 다양성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세금 체계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세금 체계도 있었고, 네네. 또 이제 국내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마트나 뭐 그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는 게 2014년도부터 됐으니까요.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건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됐지만 네네.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건 2014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경쟁이 시작됐고 개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진정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5년인데도 많은 각 지역의 수제 맥주가 지금 개발돼 있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가 지금 국내에도 많이 수입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더 말할 나위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에서는 이미 수입 제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계만 종량세 체계만 완전히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수제 맥주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기술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 수제 맥주 협회 회장님이시니까요.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저희가 수제 맥주 페스티벌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150 종류의 국내 수제 맥주가 있습니다. 150종류의 수제 맥주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주류업계에서 이번에 이제 정부 주류세 개편안을 환영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 종량세 전환 추진하다가 번번이 무산된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요? 그전에 이제 네 캔에 10,000원이 사라진다는 공부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연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인식 부족 등도 이제 한 이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좀 믿고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부, 소비자, 청취자분들께 하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제 맥주는 수입 맥주 대비 불리한 세금 체계 하에서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이제 맥주 종량세가 된다면 좀 더 공평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수제 맥주는 아직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수제 맥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과 함께했습니다.